예, 시작하시죠. 예, 간단히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원 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순환이 이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첫 시작이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원래 이제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요. 처음 시작할 땐 이상하게 수줍은 모드로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노동법 시작하실 건데요. 이제 그동안 굉장히 재미없던 과목 했었죠. 민법. 재미없던 과목이 이제 끝나고 매우 재미있는 과목이 노동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회 동안 되게 즐겁게 같이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객서 먼저 보시죠. 강의객서 한 장짜리 심플하게 나온 거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뭐 1차 강의에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목표랑 진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목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1차 강의는 뭐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노동법이 민법처럼 1차에서 쓰고 버리는 과목이 아니죠. 2차까지 계속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좀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후에 이제 2차 공부하실 때도 매우 크게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아주 기본 체계를 요참에 한번 잘 잡고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진행은 1차 기본 강의다 보니까 1차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핵심 이론만 강의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딱 그냥 객관식 문제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노동법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고 노무사의 꽃이죠. 노동법. 딴 건 몰라도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노무사가 인사동무 컨설팅에서의 막 압도적으로 전문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법은 누가 보더라도 노무사 하면 떠오르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좀 이참에 공부를 좀 도입부부터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2차 노동법 공부하실 때 아주 큰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험이 보시게 되면 노동법의 입문 자체를 아예 2차로 바로 입문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건데 이제 문제 유형 때문에 그랬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법전을 2차 시험에서 주기 시작하면서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거의 법전 암기 싸움 비슷하게 2차 시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노동법 쪽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건데 예를 들어서 막 휴업수당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런 게 이제 2차 시험 50조 문제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1차 이론과 2차 이론의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2차로 입문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공부하고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 이제 문제가 별로 없는 이런 구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2차 시험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2차 과목으로 입문을 하시는 게 2차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보다 강의의 그 질이나 깊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문제 유형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작부터 그런 것들은 막 때려 넣어야 되는 2차 과목 특성상 바로 오시는 분들이 뭐 말릴 수는 없는데 강사 입장에서 매우 사실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1차로 기본기를 잘 다지고 2차 과목 들어오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분들이 좀 더 아무래도 공부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2차 준비도 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차 노동법으로 아예 지금 노동법을 처음 입문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2차 1기 과정을 한번 쫙 돌리고 복습 비슷하게 1차 과목 들어온 분도 계실 건데요. 나름대로 다 양쪽 모두에게 좀 의미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을 2번 보시게 되면 매회 복습형으로 에센스 노동법 교재 일부분을 풀이하고 별도 OX 시험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재가 좀 이따 교재 말씀드릴 건데 사실 뭐 시중에 나온 교재 중엔 제일 잘 나온 교재예요. 에센스 노동법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제가 이론 심플하게 나오고 OX 문제 나오고 객관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두 것만 딱 있으면 추가로 문제집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뭐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2차를 좀 동시에 돌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복습을 꼼꼼하게 다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장 드리는 건 진도 나간 부분만큼의 OX랑 이제 문제풀이는 그날 쳐내버리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게 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일찍 오시면 미리 OX 문제 약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정도 풀어보시라. 한 4, 5문제 정도 해가지고 풀어보시라고 미리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한 20, 30분 정도 빨리 좀 오셔가지고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한번 풀이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강의 시작할 때 복습 차원으로 같이 한번 문제를 풀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진도가 나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객서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진도표가 있는데요.
지금 계획은 어쨌든 11회까지 최대한 진도를 끝마치고 12회 때는 모의 시험을 한번 봐볼까 싶은데 이게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좀 진도가 밀려가지고 그 공식적인 시험을 못 보게 되면 문제랑 해설만 따로 이렇게 그 자료로 나갈 테니까 그거는 돌아가셔서 집에서 풀어보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목표는 가능하면 실제 시험 보듯이 한 번 정도는 시험을 기본 강의이긴 합니다만 이제 해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건 안 될 수도 있어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자료로 이제 각자 풀어보시는 걸로 이렇게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하나 추가로 나온 게 있는데 이거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조문 자료예요. 그래서 그 노동법을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조문 안 갖고 왔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동법은 아시는 것처럼 2차에서도 계속 연계가 되다 보니까 수험전의 법전은 그냥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도 좀 필요하실 거고 여러모로 그래요. 근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조문 자료는 따로 뽑았어요. 친절하지 않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첫 시작할 때부터. 자, 우리 보시게 되면 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은 2권인데 2권 다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고요. 5회까지는 노동법 1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 에센스 6회부터 2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조법이 끝나고 나면 한 10회나 10회 안 되겠구나. 11회나 12회쯤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11회 시작할 때 들어가든가 아마 11회 중반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11회 할 때는 2권을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기타 법령이 양쪽에 다 있다 보니까 그때는 2권 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 5회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까지는 1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 연휴 끝나고는 2 가지고 오시다가 마지막 파트에는 둘 다 가지고 오셔야 되더라.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오시기 전에 전체 문자로 쏴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깜빡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거 좀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페이지 피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1차 노동법에서의 그 에센스 노동법이 가지는 지위는 어마어마하죠. 그 점유율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우리 노무사 수험서 중에서 1차에서 통틀어가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일 거예요.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거의 대부분 다 유체로 정리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되게 검증된 교재이긴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이제 그 앞에 이론 파트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어떤 책도 지금은 아직 이 책을 못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 책은 믿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서 이론 내용들을 뭐 그대로 꼼꼼히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좀 버릴 건 버리고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좀 약간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하고 객관식 문제는 너무 훌륭하죠. 이거 이제 꼭 갖고 계셨다가 마지막까지 이거 지고 가는 거니까 요 책 믿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민법 돌리셨고 지금 오후에 경영학 돌리는 분들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실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1차 노동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1차 과목은 5과목이죠. 노동법이 2과목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들어가 있고요. 선택 과목으로 이제 뭐 경영학, 경제학 뭐 둘 다 선택하면 되긴 합니다만은 보통은 경영학을 많이 하죠. 근데 경제학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2차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경영학을 주로 하는데 경제학도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선택한 분도 있으면 뭐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5과목을 1차 시험에서 보는데 2차 시험처럼 과목별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과목을 한 방에 그냥 봐버리죠. 그래서 과목당 25문제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쭉 하면 총 125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125분을 줘요. 그러니까 이론상 보게 되면 1분당 한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게 마킹 시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마다 취약한 과목들이 있다고요. 가장 많이 취약성을 느끼는 과목은 아무래도 민법이긴 한데 좀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이제 우리 시험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평균 60에 꽈락 40인데 평균 60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를 말 그대로 안 하신 분들인 거고 보통 꽈락으로 떨어지는데 꽈락 비율이 제일 높은 게 민법이고 그 다음이 사회보험법이에요. 가끔 드물게 이제 선택 과목에서 꽈락 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율로 보게 되면은 민법 사보가 제일 심하죠. 뭐 어쨌든 간에 보통은 민법 문제를 어려워하시는데 민법 문제 같은 경우에 1분에 한 문제를 푸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법에서 대개는 뭐 그렇죠. 민법에서 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고려해줘야 되는 게, 그러면은 1분당 한 문제 풀면 안 되고 시간을 세이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세이브할 것이냐? 노동법이죠. 왜냐? 1차 노동법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이건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문제씩 두 과목 해가지고 50문제를 풉니다만 이걸 50회를 풀면 안 되고 한 30분 정도의 마크를 하셔가지고 뒤에서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풀어야겠구나. 요거는 좀 감안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점수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이 안 돼 떨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대개는 이제 꽈라기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개 노동법에서 점수를 땡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통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게 마지노선으로 노동법에서 평균 80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려운 점수가 아니에요. 대단히 열심히 해야지 80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조금만 공부하셔도 열심히 하시면 할 수 있는 점수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평균 80 정도 잡아주셔야 뒤에서 시간 좀 딜레이 되고 점수가 좀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60을 맞는데 크게 무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과목 60점 정도 받아주고 한 두 과목 명가락만 해도 이런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수를 좀 가져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은 점수도 잘 맞아야 되고 이체랑 호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조문이에요. 미국이 아니니까. 미국처럼 판례법이 중요한 나라 같은 경우는 판례법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판례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판례는 사실 거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을 가지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해석론 중에 하나가 판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럽처럼 독일처럼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법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조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법학을 공부할 때 뭘 공부할 거냐? 첫날이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에 없는 건 없어요. 뭐 없는 게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법률에다 모든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 가지고 우리는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우리는 독일처럼 성문법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조문, 법조문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판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문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2차 보실 때도 답안의 기본은 일단 문제되는 지점에 조문을 일단 깔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깔아놓는 걸 시작 안 하니까 이제 답안 퀄리티가 매우 떨어져 버리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안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조문이에요. 그러면 이 조문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면 깔끔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도 민법 공부하면서 이 조문으로 해결 안 되니까 막 분쟁이 발생하고 판례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형법상 폭행죄 이런 규정이 있어요. 처벌을 하죠. 폭행을 하면. 근데 사람이 사람을 폭행할 때 예를 들어서 어퍼를 올리면 징역 몇 년, 훅 돌리면 몇 년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하고 배를 때리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퉁 쳐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폭행하면 어떻게 하겠다. 3년 이하 징역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폭행한다. 이거 하나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다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가지고 똑같은 문구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결국 해석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은 기본적으로 해석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론이 갈려요. 그걸 우리가 학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서 그냥 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썰 대립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학설의 대립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학설은 이제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 그게 재판으로 들어갔을 때 법관은 판결을 해야죠. 그 판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판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법학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조문을 보셔야 되고 이 조문에서 왜 분쟁이 발생한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에 따른 학설을 공부해야 되고 그럼 우리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냐 판례를 봐야 되는데 1차에서는 이게 빠져나가죠. 썰이. 왜냐? 썰은 교과서마다 다 달라요. 이거를 객관식 문제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빠져버리는 거고 법원의 입장이란 건 명확하니까 조문은 또 명확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1차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2차 공부하실 때 조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썰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헷갈려요. 이게 썰인지 판례인지 긴가민가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정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강의에서는 판례 특강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가 깔리게 있는 겁니다. 근데 1차 공부하실 때 일단 학설을 배제하고 조문하고 판례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거기다가 학설을 그냥 입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공부 잘 안 해놓으시면 2차 공부가 되게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조문은
우리는 1차 시험에서는 조문 그 자체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조문을 좀 일정 정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2차 시험 볼 때 조문 주니까 뭐 보고하면 되겠습니다만 1차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공부 방법 관련해서 어떤 게 제일 좋으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조문이 사실은 노동법에서는 다 두 개가 메인이죠. 근기법하고 노조법 두 개 본단 말이에요. 2차로 다른 과목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뭐 행정대응성법이나 민사소송법까지 추가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보통 공부할 때 어떻게 제가 조언을 많이 드리냐면 되게 더워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걸 벗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더워. 아무튼 간에 오늘 공부 시작하실 때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 한번 쭉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쭉 보는 게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1시간 정도 좀 머리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도 한번 숙지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번 시작하시면 좋겠죠. 그럼 그 다음날 공부하실 때는 노조법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공부 시작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2차 보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행정을 더 보고 싶다. 그럼 그 다음날은 행정쟁속, 심판법하고 소송법 한번 쭉 읽어보고 시작하시고 이런 것들 되게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봐야 1시간쯤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많이 반복될수록 그 시간은 매우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조문 꼼꼼하게 1차 공부하실 때 하시면 매우 좋겠다. 그래서 이거 꼭 좀 주의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앞으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동법을 지금 우리가 12회 동안 할 건데 아예 시작할 때 뭔가 좀 흐름을 전체적으로 잡고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를 깔아놨냐면 제가 4회짜리 무료 특강을 하나 깔아놓은 게 있어요. 작년 8월 달에. 노동법 조문 특강인데요. 거기 하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동영상 강의 공개 특강 들어가시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리 앞으로 좀 내용을 땡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조문 중심으로 한번 쫙 땡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뭐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1차는 어차피 기본 내용 다 하니까는 뭐 문제가 없는데 2차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1차 안 듣고 오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들으시라고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활용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소송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먼저 소송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송. 법원을 통한 거죠. 법원을. 그래가지고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노동법뿐만 아니라 민법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우리 수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3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민법 공부할 때 많이 봤었던 민사소송. 가장 먼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사소송은 이 소송을 통해서 그 자체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확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민법 공부할 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소송에서 뭐 합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을 받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있으니까 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이 해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그 부당한 해고를 통해서 내가 받은 손해가 있다 보니까 그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민사소송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 민법에는 없는 거죠. 처벌해달라 형사소송 요거를 한번 또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뭘 했는데 이게 법률에 봤더니 처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죠. 갑이 을한테 돈 빌려가는데 안 갚았다고 처벌하진 않거든요. 깜빵 가고 안 그러단 말이에요. 벌금 매기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노동법에는 처벌 조항들이 꽤 있어요. 사용자가 보통 이제 문제가 되죠.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행정소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행정청 국가의 처분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걸 좀 취소해달라 이런 식의 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민법 영역에서는 국가와의 관계는 따로 규율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법 영역에서는 국가와의 관계가 또 규율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국가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가의 처분을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통해서 취소해달라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험에서 봐야 되는 소송의 유형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3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각 소송에 따라서 판례 번호가 달라져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판례가 막 뭐 2015 두 뭐 몇몇몇 나오는 판례들이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앞에 숫자가 하나 숫자가 아니죠. 가나다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15 도 뭐 372 뭐 판결 이런 식으로
붙는 게 있어요. 그거 의미를 처음 보실 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사소송은 다로 끝나고요. 형사소송은 도로 끝나고 행정소송은 두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도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뭘 붙이냐면 가나다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고노도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군우두 이렇게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 맨 앞에 있는 게 1심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게 2심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방법원이겠죠 보통 이게 고등법원이고 이 마지막 게 3심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숫자가 막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가 붙어 있다. 그러면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로서 1심 판결이구나